여러분은 건강하게 밥을 먹어도 아침에 다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붓거나 이유 없이 뻣뻣함을 느끼며 깨어난 적이 있으신가요?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을지 몰라도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위해 계란을 먹고 수분을 유지해도 통증이 계속됩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이 미스터리는 먹는 음식 자체가 아니라 특정 음식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만성염증과 다리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조합 중 하나는 계란과 잘못된 음식의 조합입니다. 노인들이 계란 조합에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계란은 종종 슈퍼푸드로 여겨지며 단백질, 비타민, 비타솔린, 콜린과 같은 필수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이는 뇌 건강, 근육 회복, 에너지를 지원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소화가 느려지고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특정 염증 유발 요인에 더 민감해집니다.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계란을 포함한 특정 음식 조합은 다리 통증, 관절, 뻣뻣함, 발목, 무릎발의 부종을 유발하며 염증을 조용히 촉발할 수 있습니다. 이 염증은 관절염 증상을 악화시키고 신경을 손상시키며 이동성을 줄입니다. 이는 노인들이 원치 않는 위험입니다. 계란과 함께 피해야 할 6가지 음식과 그 이유를 알아보고 왜 그 결과가 생각보다 더 위험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여러분을 위한 건강 팁을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댓글에 이를 그렇지 않다면 C를 입력해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알려주세요. 첫 번째, 가공육 베이컨 소시지 햄. 많은 미국 노인들에게 아침에 지글거리는 베이컨 냄새는 단순한 아침 식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추억의식 위안입니다. 수십 년 동안 소시지나 햄과 함께 먹는 계란은 하루를 시작하는 기본 메뉴였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익숙하고 사랑받는 조합이 다리 통증, 무릎 부종, 관절, 뻣뻣함을 조용히 유발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베이컨 소시지 햄과 같은 가공육에는 나트륨 질산염, 인공 보존료 포화지방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심장에 해로울 뿐만 아니라 특히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전신 염증을 유발하는 강력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이러한 화합물을 처리하고 해독하는 능력이 느려집니다. 그 결과 특히 나이 들며 순환이 약해진 하체 관절과 근육의 염증이 축적됩니다. 여기에 계란을 추가하면 어떨까요? 계란 자체는 영양소가 풍부하지만 가공육의 질산염과 결합하면 황화합물이 혈액 내 요산 수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높은 요산은 통풍과 유사한 증상, 통증 발적, 특히 발과 무릎의 부종을 유발하는 잘 알려진 원인입니다. 아침 식사 후나 하루가 지나면서 이러한 증상을 느낄 수 있지만 아침 접시에 담긴 음식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통증을 넘어 이 조용한 염증은 이동성 저하, 악상, 위험 증가, 심지어 일상적인 불편함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식단은 힘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베이컨 한 조각에 손을 뻗고 싶을 때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오븐의 풍미가 이후의 염증 발작을 감수할 가치가 있을까요? 그리고 수년간 계란과 함께 먹어온 그 무해해 보이는 토스트나 베이글은 어떨까요? 그것 역시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된다면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제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정제 탄수화물 흰빵 베이글 머핀. 따뜻한 토스트, 버터를 바른 베이글 부드러운 머핀은 아침 계란 옆에서 깊은 위안을 줍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이는 단순한 아침 음식이 아니라 가정 단순함, 친숙함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위안을 넘어 음식이 다리 관절 에너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어야 합니다. 흰빵 베이글, 머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천연 섬유질과 영양소가 제거된 음식입니다. 먹으면 빠르게 설탕으로 분해되어 혈당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이러한 급격한 혈당 상승은 몸의 반응을 일으킵니다. 면역 체계는 이 설탕 급등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보호하기 위해 염증 메신저를 방출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메신저들은 특히 무릎, 발목, 발과 같은 체중을 지탱하는 부위에 연조직을 마모시킵니다. 순환계와 대사 시스템이 자연스럽게 느려진 노인들에게 이러한 혈당 변동은 더 위험해집니다.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염증은 일시적이지 않고 만성적으로 변하며 다리에 정착하여 매 걸음이 더 무겁고 더 고통스럽거나 단순히 지치게 만듭니다.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계란을 정제 탄수화물과 함께 먹으면 소화가 더욱 느려집니다. 이는 장에서 염증을 축적시키고 혈액을 통해 퍼져 나이 들거나 관절염으로 약해진 관절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아침에 스크램블 에그와 함께 먹는 푹신한 흰 토스트가 무해해 보일지라도 아침 뻣뻣함이나 저녁에 발이 붓는 원인일 수 있습니다. 어디서 온지 모르는 통증은 접시에서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이 위험하다면 많은 이들이 계란에 추가하는 크리미하고 풍미 있는 녹은 치즈는 어떨까요? 다음에 치즈를 뿌리기 전에 2번 생각해 보세요. 세 번째 치즈, 특히 가공 치즈나 녹은 치즈. 따뜻한 치즈, 오믈렛이나 녹아내리는 치즈가 얹힌 스크램블 에그는 정말로 만족스럽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치즈는 크리미하고 풍부하며 친숙한 위안 음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무해해 보이는 추가물이 매일 겪는 통증과 뻣뻣함에 조용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염증에 더 민감해지고 불행히도 아침 식사에 자주 사용되는 가공 치즈는 관절과 근육, 특히 하체를 염증시키는 성분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가공 치즈나 녹은 치즈는 포화지방 인공 첨가물 카세인이라는 우유 단백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장 건강이 저하된 60세 이상인 사람들에게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화 시스템은 효율이 떨어져 무거운 음식을 분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치즈와 계란 둘 다 풍부하고 무거운 음식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무겁게 남아 몸 전체에 고통 신호를 보내는 느리게 소화되는 식사를 만듭니다. 그 결과 무릎 부종, 종아리, 통증, 발목의 뻣뻣함으로 나타나는 염증 반응의 연쇄가 발생합니다. 특히 식사 후나 아침에 깨어날 때 더 두드러집니다. 이 불편함은 걷거나 서는 능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감과 독립성을 갉아먹습니다. 모든 움직임이 부담스러워지면 우편함까지 걷거나 정원 가꾸기 같은 단순한 즐거움도 힘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원인이 위안이라는 이름 아래 아침 접시에 조용히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치즈만 숨은 주범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다고 믿어온 일부 채소도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채소가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유익하다면 댓글에 1을 남겨주세요. 이제 네 번째 포인트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지과 채소, 토마토, 고추, 감자. 우리는 평생 채소가 항상 좋다고 배웠고 많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관절 뻣뻣함이나 관절염에 취약한 노화된 몸에는 모든 채소가 똑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피망, 감자, 심지어 가지 같은 가지과 채소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생기 넘치는 채소들은 종종 건강한 아침 식사의 일부로 오믈렛에 넣거나 곁들여집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에게 이 무해해 보이는 채소들은 다리, 무릎, 발의 관절에 통증을 조용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지과 채소에는 솔라닌이라는 천연 화학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특정 사람들에게 신경기능을 방해하고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이나 간 기능이 저하되면서 이러한 화합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그 결과 솔라닌이 축적되어 연조직을 자극하고 뻣뻣함, 부종, 심지어 타는 듯한 감각을 유발하며 이는 종종 관절염이나 신경 손상과 유사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아침이나 식사 후에 다리가 더 무겁거나 무릎이 뻣뻣하거나 발이 더 민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많은 노인들이 계란과 가지과 채소를 함께 먹으며 이것이 균형 잡힌 단백질 식사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사람들에게 이 조합은 완벽한 폭풍이 됩니다. 나이 들며 생긴 염증과 싸우는 몸이 압도되면서 갑작스럽게 느껴지지만 사실 수년간 쌓여온 만성 통증을 유발합니다. 오믈렛에 넣은 토마토 몇 조각이 저녁에 다리 통증과 관련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할 수 없는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다면 채소를 다시 살펴볼 때입니다. 하지만 가지과 채소만 숨은 위험은 아닙니다. 때로는 접시에 추가하는 달콤한 것들이 더 많은 해를 조용히 일으킵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먹는 젤리나 좋아하는 과일 주스는 어떨까요? 그 진실은 놀라울 수 있습니다. 5번째, 설탕, 잼, 젤리, 케첩 또는 단 음료. 아침에 약간의 달콤함은 향수를 불러일으킵니다. 토스트에 잼 한 숟가락, 계란에 케첩 한 방울, 아침 식탁에 작은 오렌지 주스 한 잔.
이 작은 위안은 무해하고 평생 노력한 후에 마땅하다고 느껴집니다. 하지만 노화된 몸에는 적은 양의 설탕도 혈당 수치뿐만 아니라 다리와 관절의 실제 통증으로 나타나는 숨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설탕에 대한 내성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췌장이 덜 효율적이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며 한때 무해했던 간식이 이제 염증과 신경 자극의 강력한 유발 요인이 됩니다. 설탕이 혈액에 들어가면 관절과 혈관 주변의 섬세한 조직을 염증시키는 포도당과 인슐린 급등을 일으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는 글리케이션이라는 상태로 이어지며 설탕 분자가 몸의 단백질에 붙어 조직을 뻣뻣하게 하고 연골을 손상시키며 특히 다리와 하체로의 혈류를 좁힙니다. 발의 저림 종아리에 타는 느낌, 무릎의 뻣뻣함을 아침에 먹은 젤리, 한 숟가락과 바로 연결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몸은 점수를 매깁니다. 특히 당뇨병 전 단계 순환 장애가 있는 노인들에게 설탕은 단순히 달콤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공격적입니다. 이는 치유를 방해하고 면역 반응을 약화시키며 사소한 통증과 긴장에서도 회복을 지연시킵니다. 미묘한 불편함으로 시작된 것이 만성 통증과 이동성 손실로 진행되어 맛있는 음료와 같은 무해한 것에서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탕만 아침 식사에 숨어있는 교활한 위협은 아닙니다. 가장 해로운 영향은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하는 데 사용하는 것에서 올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한 버터 대체품이라 생각했던 것이 훨씬 더 큰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6번째, 마가린 또는 인공버터 대체품. 수십 년 동안 마가린은 버터의 건강한 대안, 오래된 문제에 대한 현대적 해결책으로 여겨졌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좋은 의도로 이를 선택하며 현명하고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수소화, 오일과 트랜스지방으로 만든 마가린과 인공버터 대체품은 무해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란과 함께할 때 아침 접시에 숨어있는 가장 위험한 성분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포는 더 약해지고 관절은 더 취약해지며 몸은 우리가 섭취하는 지방의 품질에 더 민감해집니다. 마가린은 지방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제조되며 많은 국가에서 금지된 트랜스지방을 만듭니다. 이러한 지방은 염증을 처리하는 몸의 능력을 방해하고 동맥을 뻣뻣하게 하며 영양소 흡수를 방해합니다. 특히 토스트에 바르거나 계란을 튀길 때 가열된 형태로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이 지방은 관절의 콜라겐을 분해하고 다리로의 혈류를 제한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킵니다. 노인들에게 그 결과는 발의 저림 종아리 통증, 무릎의 욱신거림 또는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경련과 같은 파괴적인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종종 나이나 순환 불량 탓으로 돌려지지만 많은 경우 진정한 주범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데 사용한 기름에 숨어 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손상이 조용히 축적되어 통증의 근원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콜레스테롤만의 문제가 아니라 염증 이동성 넘어짐이나 필요 없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능력을 보존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특정 음식이 조용히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큰 그림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대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위안되고 익숙하며 영양가 있는 계란을 염증을 초대하지 않고 즐길 수 있을까요? 더 안전하고 현명한 식사 방법을 함께 정리하고 힘 위한 장기적인 자유를 위한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7번째, 왜 이러한 조합이 노인들에게 위험한가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해가 경고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특히 건강에 가장 해로운 것들은 조용히 시간이 지나면서 종종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수년간 신뢰해온 음식 조합, 예를 들어 계란과 베이컨 토스트 치즈, 심지어 약간의 잼은 무해하고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들에게 이러한 조합은 깊고 지속적인 손상을 조용히 열어줄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입니다. 그리고 염증은 일단 시작되면 노인들이 직면하는 많은 어려움, 다리 통증, 부은 관절, 고통스러운 뻣뻣함, 결국 이동성과 독립성의 손실의 근본 원인이 됩니다. 이 조합을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개별 성분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변한 몸 안에서 이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입니다. 대사가 느려지고 소화 시스템이 더 민감해지며 설탕, 지방, 첨가물을 처리하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40대의 무거운 식사였던 것이 70대에는 며칠간의 통증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 먹을 때 이 음식들은 혈당을 올리고
요산을 높이며 관절과 연조직을 공격하는 염증제를 혈액에 퍼뜨리는 화학적 반응에 폭풍을 만듭니다. 가장 문제는 많은 노인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통증을 나이 탓으로 돌리며 매 식사가 내일의 몸 상태를 형성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의 뻣뻣함, 무릎의 욱신거린 발에 불편한 저림은 수년간 의심 없이 먹어온 조합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통증은 신비롭게 느껴지지만 원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당신이 생각보다 더 많은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통증을 유발했던 식사를 약간의 변화로 치유의 영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계란과 따뜻한 아침 식사의 기쁨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하는지 알면 됩니다. 거기서 힘이 다시 시작됩니다. 한 입 한 선택씩. 8번째, 노인들은 계란과 무엇을 함께 먹어야 할까요? 계란에는 시대를 초월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영양가가 높으며 익숙하며 늘 변하는 세상에서 닭과 같습니다. 노인들에게 계란은 단백질이 풍부하고 소화의 부담이 적으며 뇌 건강, 근력, 에너지를 지원하는 필수 영양소로 가득한 가장 가치 있는 음식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계란을 진정으로 효과 있게 만드는 열쇠는 조리 방법뿐 아니라 함께 먹는 음식 선택에 있습니다. 올바른 조합은 염증을 줄이고 관절 통증을 완화하며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이동성과 위안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공육이나 정제빵과 계란을 함께 먹는 대신 해를 끼치지 않고 치유하는 음식으로 둘러싸세요. 시금치, 케일, 루꼴라 같은 잎 채소를 올리브 오일에 살짝 볶으면 염증을 줄이고 노화된 소화 시스템에 부담이 적습니다. 아보카도는 가공 치즈에 위험 없이 크리미한 질감을 더하며 관절 건강을 지원하는 심장 건강에 좋은 지방을 제공합니다. 탄수화물을 원한다면 고구마나 퀴노아는 혈당을 급등시키거나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복합적이고 섬유질이 풍부한 에너지를 제공합니다. 계란을 조리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찌거나 데치거나 올리브 오일이나 코코넛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으로 살짝 튀기세요. 버터 대체품으로 튀기거나 짠 토핑을 올리는 것은 피하세요. 식사를 가능한 한 자연스럽고 온전하며 균형 잡히게 유지하세요. 이는 희생이 아니라 조용한 업그레이드입니다. 접시를 바꾸는 것은 즐기는 맛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게 쌓아온 삶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다리 관절 자유는 베이컨 한 조각이나 달콤한 스프레드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음식은 해를 끼칠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치유할 수 있는 힘도 있습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하루를 시작할 때 단순히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덜 고통스럽고 더 평화로운 미래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접시는 생각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 매 걸음, 매 숨, 매 입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접시에 무엇을 담을지와 같은 작은 것들이 가장 큰 무게를 가집니다. 음식은 단순한 연료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말로는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몸에 말을 걸죠. 치유를 속삭일 수도 있고 염증을 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사랑하게 된 조합 계란과 베이컨 토스트 치즈, 달콤한 조미료는 관절, 다리, 우리를 삶 속에서 지탱하는 부분에 조용히 통증과 뻣뻣함의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살며 위안이 속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맛은 안전하다고 믿었죠. 하지만 경험은 제게 다른 것을 가르쳤습니다. 혀를 위안하는 것이 때로는 몸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오랜 노화의 길을 걸어온 사람으로서 저는 이제 음식을 과거와 미래 사이의 대화로 봅니다. 각 식사는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반영하지만 제가 어디로 가는지도 형성합니다. 그리고 식탁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면 침대 옆 약이 덜 필요하고 모든 것이 아픈 이유를 궁금해하며 깨어나는 아침이 줄어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다리 통증, 관절 부종, 몸이 느리다는 느낌으로 살아왔다면 아침 식사를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열쇠로 보시길 초대합니다. 계란은 여전히 당신의 친구일 수 있지만 그 친구를 현명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항상 듣고 항상 반응하며 스크립트를 다시 쓰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당신의 음식이 당신을 위해 싸우게 하세요. 당신을 거스르지 않게. 아침 식사를 무릎, 엉덩이, 발에 대한 조용한 자기 관리의 약속 3, 이동성 자유를 여전히 선택하고 있다는 약속으로 만드세요. 60세, 70세, 80세 그 이상에서도 당신의 접시는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훈은 당신이 완전하고 진정성 있게 살도록 영감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배운 한 가지와 자신의 삶에 적용할 계획을 공유해 주세요.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여정에서 서로를 지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들면 노인 건강 팁과 함께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0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콘텐츠를 더 보려면 유튜브 채널에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